아니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허상이다 약간 이렇게 하면서 백악관이 꼼수를 썼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한번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게 월가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자료거든요. 미국 경제 지표, 특히 요즘 가장 관심 많은 게 고용이거든요. 고용이 받쳐주냐 못 받쳐주냐가 중요한데 이 고용이 지표가 실제보다 과장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자료 보시면요, 저도 참 충격 아닌 충격이었는데 미국 고용 지표를 발표하고 나서 계속 축소 수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표는 고용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뒤에서 계속 축소되는 겁니다. 축소 수정하는 거예요. 두 번에 걸쳐 수정하거든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닙니다. 한 번이면 뭐 우연의 일치잖아요. 근데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내내 연속 가장 최신 나온 게 6월 고용 보고서인데 여기서 20만 명 고용했다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 지난달, 지지난달부터 쭉 보시면은 발표하고 다 줄였습니다. 요거 합계만 해도 거의 20만 명인데 거의 한 달치에 맞먹는 고용 숫자 인원을 축소한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막 미국 고용이 뜨겁다 했는데 나중에 뒤에서 다시 보니까 덜 뜨거운 거죠. 그래서 요걸 지적하는 자료가 나와가지고 이번에 되게 많이 월가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이제 연준 경제위원이 밝혀가지고 기사화되고 저도 데이터를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혹자는 조금 요거는 뭐 극단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백악관이 꼼수를 썼다. 이건 이제 약간 바이든 쪽을 조금 안 좋아하는 언론에서도 쓴 것 같기도 한데 백악관이 이거 극단적인 말로 이거 통계를 이렇게 건드린 거 아니냐 할 정도로 꼼수라는 의혹까지 나올 정도로 이렇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왜냐면은 바이든이 또 지금 재선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계속 재선 투어, 바이드노믹스 투어 다니고 있는데 지난주에 일자리 보고서 나오자마자 딱 일자리 늘어나는 거 봐라. 20만 개 늘어났다. 한 달에 20만 개다. 이거 엄청난 거다. 바이드노믹스가 작동 중이다. 실업률 역대 최저 내려가는 거 봐라. 실업률도 낮다. 이렇게 강조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허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꼼수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시면 미국의 고용 상황이 생각보다 과대평가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니다. 뻥카다. 약간 이런 건데. 그래서 저도 진짜 궁금해가지고 한번 숫자를 뜯어봤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토탈 고용을 민간과 정부로 쪼개보면요. 실제 아래쪽 파란색 민간 고용은 줄어드는 게 훨씬 더 심합니다. 이번 달 20만 개 중에 15만 개가 민간 고용. 그러니까 민간은 확실하게 보시면 그래프가 줄어드는 게 보이시죠? 고용이 축소되는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근데 그거를 뭘로 눈가림? 어떻게 보면 나쁜 말로 눈가림이고 좋은 말로 하면 보강, 방어하냐면 정부 고용입니다. 위에. 검은색 그래프입니다. 이거 진짜 직접 보니까 느껴지더라고요. 아, 지금 정부 주도의 투자로 엄청나게 지금 미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구나, 하락하는 걸 막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게 딱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신규 고용의 3분의 1이 정부 주도입니다. 이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확실히. 그러니까 만약에 이 정부 주도가 예전처럼 없었으면은 벌써 이제 경기 침체설이 나오고 막 둔화가 나올 텐데 요게 지금 확실히 다릅니다. 지난번 사이클하고 다른 이유가 이거죠. 정부가 방어하는 게 이번에도 확실히 느껴지는 고용 보고서였습니다. 요 그래프를 누적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좀 더 느껴지실 수 있는데 이게 누적이거든요. 요 파란색이 민간 고용인데 민간 고용이 이렇게 둔화되는 거 보이시죠? 점점. 그래서 원래대로면 요게 이제 둔화되면 이제 고용이 마이너스 되면서 실업자 늘어나서 막 침체가 온다.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검은색 그래프 정부가 막 일자리를 막 창출해냅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정부가 일자리 늘어나니까 이게 고용이 뜨겁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연준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아, 이거 지금 우리 생각대로면 벌써 줄어들었어야 되는데 고용이 어디서 자꾸 일자리가 생겨나지 보니까 정부가 엄청나게 일자리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미국 경제 지탱한다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허상이라기보다는 정부가 진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도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제가 바이드노믹스라는 용어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지금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전국 돌면서 투어하고 있거든요. 재선 투어. 그래서 이번 주에도 뭐 했냐면 신규 터널 프로젝트에 사상 최대 보조금을 줬습니다. 이 터널 쪽에 내려가가지고 뉴욕, 사람들 관심 많은 교통량 엄청 혼잡한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신규 터널, 이게 비싸가지고 전 정권에서 아무도 못했던 거예요. 예산이 항상 부족해가지고 트럼프 정권이고 그 정권이고 모두 다 못했던 건데 바이든이 이번에 사상 최대 결국은 승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20조 원 정도 되는 거를 보조금으로 지급해가지고 지금 이제 공장 인프라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게 다 이제 일자리잖아요. 신규 일자리.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부 주도의 투자 일자리인 거죠. 그래서 야, 이게 진짜 어디서 저런 돈이 나나 제가 계속 다시 한번 봐도 요겁니다. 여기 지금 정부가 지금 찍어내고 있는 돈이거든요. 요거 지금 매주 업데이트해서 제가 보고 있는데 수직 상승하는 거 보이시죠? 근데 제가 이 금액을 보니까 진짜 제가 한동안 이거 멍하니 보고 있었는데 딱 한 달 만에 정부가 찍어낸 돈이 1,300조 원입니다. 제가 안 믿겨가지고 숫자가 틀릴까 봐 몇 번이고 재검토를 했는데 맞습니다. 1,300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1조 달러거든요. 한 달 만에. 6월 2일 날 미국이 부채 한도를 협상을 하고 나서 미국 정부가 돈을 찍어낼 수 있는 한도를 늘린 다음에
딱 한 달 지났거든요. 지금 7월 9일이니까 한 달 만에 미국 정부가 찍어낸 돈이 무려 1,300조 원인데 이게 얼마나 많은 돈이냐면은 한국 정부 1년 예산이 600조 원 정도, 6, 700조 원 정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2년 예산을 그냥 한 달 만에 찍어낸 거고 미국 국방부 1년 예산이 아마 1,000조 원. 그래서 천조국이라고 그러거든요. 미국이 1,000조 원을 쓰는 나라라 그래서 국방비로만 1,000조국인데 그 1,000조 원을 한 달 만에 찍어낸 겁니다. 진짜 저는 이거 보면서 야, 돈이 녹아내리는구나. 그러니까 앞에서는 금리 인상이다 긴축이다 하면서 유동성을 흡수한다고는 하지만 물론 제 생각일 수 있는데 뒤에서 이거 돈을 녹이는구나. 진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거 보고 있으면 좀 무섭기까지 하더라고요. 이거 보시면 각도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버립니다. 이거 가지고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돈 꽂아주는 거죠. 인프라에 투자해라, 친환경 전환해라, 태양광 써라. 이거 진짜 보면서 이것만 보셔도 주식 투자를 주식이든 어디든 넣어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주식 투자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뭐 실물 자산이든 어디든 이거 현금 가치가 진짜 녹아내리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돈 찍어서 위기 막는다는 얘기가 이게 진짜 느껴졌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증시 전반적으로 안 오르더라도 확실히 정부가 찍어주는 분야는 계속 돈이 흘러갈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친환경 주식들도 그렇고 전기차 친환경에 지금 엄청 진심이니까 이번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태양광도 막 투자 발표했거든요. 태양광 보조금 발표도 태양광 ETF도 있고 전기차 리튬 배터리 2차 전지도 지금 공장 엄청 짓고 있고 미국에. 그래서 테슬라뿐만 아니라 좋아하시는 전기차든 요 친환경 전환 에너지 대전환 요거는 포트폴리오 일부에 담으셔도 좋을 것 같고 반도체도 있고 그다음에 인프라 방금 제가 보여드렸지만 터널 짓고 이런 걸 여태까지 어떤 행정부도 지금 예산 이런 것 때문에 못했던 거를 돈 찍어서 해주고 있으니까 인프라 관심 있는 이런 대표 주식이라든지 ETF 쪽이든지 분산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정에 포트폴리오에 담으시는 것도 저 보면서 다시 한번 좀 느꼈고 그래서 실제로도 지금 대부분이 말하는 것처럼 고용이 생각보다 그렇게 뜨겁지 않다면은 긴축도 연준이 생각보다 덜 할 수도 있어요. 막상 가가지고 7월 달에 한번 올리고 그 다음에 안 올리고 쭉 그냥 동결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증시가 지금 그걸 노리고 약간 골디락스 뒤에선 지금 바이든이 저렇게 돈 풀고 있으니까 저 돈이 다 흘러 들어오겠구나 증시로 약간 이런 기대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려도 있지만 기대도 있는 그런 장세인 것 같아요. 개별 종목 장세 분위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딱 균형감 있게 하면 좋은데 이게 계속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민간 고용이 둔화되는데 정부 주도로 막는 게 지금은 균형이지만 이제 이게 더 한쪽으로 쏠리거나 만약에 민간이 무너지거나 하면은 그래도 경기 둔화가 오고 좀 심각하면은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는데 그 선행 지표들이 이번에 지목된 게 몇 개 있어서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뭐냐면 상당히 흥미로웠는데 이게 흑인들의 해고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게 위기의 또 선행 지표래요. 요즘에 고용 보고서를 분석해 보니까 실업자의 90%가 흑인이랍니다. 2달 연속 급등세예요. 그래서 보니까 꼭 흑인만 있는 게 아니라 약간 미국 경제에서 좀 취약계층, 백인에 비해서 흑인이나 히스패닉, 아시아계도 똑같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 논문에서 실제로 검증을 한 건데 흑인이나 이런 히스패닉 아시아계가 가장 마지막에 고용하고 가장 먼저 해고한대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으면 막 과열될 때 마지막에 알바나 이런 걸로 좀 뽑다가 제일 경기가 나빠질 때 제일 먼저 자르는 게 흑인이나 히스패닉 아시아겠죠. 근데 지금 흑인 실업률이 급등하고 있다는 겁니다. 4.7, 5.6, 6 이렇게. 그래서 전체 실업률은 고용은 좋은데 실업률이 3.6으로 매우 낮은데 이제 이렇게 좀 취약한 부분이 먼저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선행 지표는 맞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고용 시장의 지표다. 그래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도 한번 눈여겨 보려고 그러는데 이번 고용 지표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게 이 자료고요. 제가 봐도 아직은 낮은데 만약에 이렇게 진짜 흑인 해고가 급증한다 이러면은 이제 시장도 좀 우려할 수 있겠죠. 야 이거 고용 시장이 역시 생각보다 좋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비슷하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흑인이 해고되는 것과 비슷할 수 있는데 임시직 해고 비슷하잖아요. 약간 비정규직 분들의 해고가 늘어나기 시작하면 그것도 침체의 강력한 선행 지표인데 여기 보시면 되게 명확합니다. 닷컴 버블 때도 임시직이 잘리기 시작하니까 침체가 왔고 금융위기 때도 임시직이 줄어들면서 침체가 왔고 팬데믹 때도 임시직 이렇게 내려가니까 이렇게 쭉쭉쭉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 계약직 분들을 좀 해고하기가 쉬우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것 같은데 지금도 이렇게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 가파르게 내려가고 있지는 않은데 이런 걸 봤을 때 조금씩 안 좋은 흐름은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살짝 빨간불 켜졌다 정도겠죠. 요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고용지표 나올 때 많이 빠지는지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힌트로서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흑인의 실업률, 임시직의 해고 추이 이런 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지표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논문 제가 보니까 실제로 똑같습니다. 임시직은 가장 마지막에 채용되고 가장 먼저 잘리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침체에 강력한 선행 지표 역할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많이들 증거로 사용한다. 그래서 지금 투잡도 많이 들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프는 안 넣었지만은 지금 투잡도 인원이 급증세여서 나중에 그런 것도
침체 선행지표로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제가 봐도 심각한 건 아닌데 초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이번에 결국은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 뭐 올해 하반기냐 내년 초의 문제일 뿐이지 결국은 연준이 이렇게 금리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고용은 부러질 수밖에 없다. 언제나 부러뜨렸다라고까지 강력하게 좀 표현을 했습니다. 아직은 워낙 높아요. 실업자 한 명당 일자리가 2개, 거의 1.6개입니다. 1.6개꼴로 일자리가 많은데 이게 이렇게까지 가는데 좀 시간이 걸리겠죠. 아직도 높습니다. 제가 봐도. 그래서 이런 리스크가 있다 정도. 지금부터 걱정할 건 아닌데 고용이 실제로 좀 내려가기 시작하고 둔화된다는 게 나오면은 그때 조금 리스크 관리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봤을 때도 그렇게 되고, 실제로 경기 사이클에서 맨 마지막에 무너지는 게 고용이라고 합니다. 보시면 호프 사이클이라고 한번 소개해드린 적도 있는데, 주택 먼저 피크 찍고 기업들이 이제 주문을 줄이고 이익이 줄어들고 마지막에 이제 못 버티고 사람을 자르는 게 그게 고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용이 실업률이 올라가기 시작해야 되는데 아직은 실업자가 본격 증가한다 이런 신호는 아직은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걱정할 건 아니고 이런 거 좀 유익 있게 봐야겠다 정도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월가는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 하반기 증시 전망을 이제 블룸버그가 종합해 봤더니 하락 전망이 압도적이래요. 아직도 월가는. 그러니까 지금 올 하반기에 증시 빠진다에 베팅을 엄청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20년 최저치래요. 마이너스 6%. 지금 S&P 500이 4,400인데 6% 정도 빠질 게 평균치랍니다. 그래서 일부 기관들은 목표 주가를 올리고 막 올해 하반기도 좋다고 했지만 톰리 정도 되는 형님 아니고서는 지금 거의 다 약간 눈치 보면서 아무래도 하반기에 경기 둔화될 것 같은데 증시 빠질 것 같은데 이 금리를 버티나 이러면서 되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월가가 상반기 다 틀렸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 월가가 올해 크리스탈 볼, 여기 수정구입니다. 미래를 예언하는 크리스탈 볼이 산산조각 났다라고 이제 기사가 표현되어 있는데, 올해 월가는 다 상반기에 떨어질 거라고 하고 있었는데 상반기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가지고 20년 최고 수준으로 월가 전망도 빗나가가지고 이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떨어진다고 계속 하고 있는데 오히려 역발상으로 하반기도 또 약간 소수 의견 역발상으로 이대로 오르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 긍정적인 또 생각을 해봅니다. 다 지금 또 떨어진다고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월가는 지금 약간 반대로 하는 청개구리가 돼버린 상황이 됐고요. 물론 지켜봐야겠죠. 하반기 어떻게 일지. 그래서 제가 봐도 단기적으로 지금 금리 좀 올라가고 긴축 우려가 있긴 한데 이거는 경제가 아직까지 좋고 고용 시장도 아직까지 괜찮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조정 오면은 매수 찬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돌아오는 주 뭐니 해도 역시 물가가 내려가면 연준도 긴축 더 안 해도 되잖아요. 물가 잡히면 되니까. 지금 긴축의 모든 근원은 물가니까 물가가 돌아오는 주에 3%대만 잘 나와주면은 2번, 3번 이렇게 올린다는 소리는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한 번 정도로 이제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돌아오는 주는 이게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고금리 유지하니까 못 버티고 지금 파산한다는 기업들은 2010년 이후 최고치고 계속 높은 숫자 유지되니까 약한 고리들은 좀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아직은 괜찮은 것 같은데, 약한 고리들은 한 번씩은 제가 점검을 하기 위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그래도 실제로 지금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실질금리, 유동성을 측정하는 실질금리가 올해 고점을 돌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외신들도 집중 조명하고 있듯이 약간은 부정적인 요인으로 잡힐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인 금리가 고점을 돌파했다. 그래서 지금 상업용 부동산 연체율도 좀 급증하고 있고 지역은행들도 금리 올라가기 때문에 또 평가 손실, 파산 위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알려진 악재들이어가지고 이런 것들은 구독자분들도 너무 많이 드셨잖아요. 그렇죠? 뭐 상업용 부동산 위험하다, 지역은행도 터진다 이런 얘기는 어느 정도 알려진 악재여가지고 뭐 진짜 이런 게 아니라 저희가 몰랐던 예측 못했던 급의 악재가 나오지 않으면은 시장이 뭐 그렇게까지 요동치는 반응은 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 다룬 거 말고도 리포트가 좋은 것들이 나와서 카페에 올려두려고 하는데 이제 비슷한 관점입니다. 빅테크가 조금 주춤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민간 경제가 조금 주춤하면은 하반기에 지금 바이든이 돈 엄청 풀고 있기 때문에 그 찍어낸 돈으로 지금 인프라 밀어주고 하기 때문에 건설 인프라 주식들이 후속 타자다라는 얘기에 리포트가 있고요. 그래서 건설 제조업 좋을 땐 침체가 올 수가 없었다라고까지 긍정적으로 엄청 지금 신한투자증권은 강세론을 펼치고 있어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리스크 관리 위험 요소도 아셔야겠지만 좋은 측면도 또 있다는 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참고로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에 뭘 발표했냐면은 보험사 강력하게 때리는 것까지 규제까지도 발표했거든요. 그러면서 헬스케어, 보험, 제약주들이 빠졌는데 아마 지금 요즘에 제약주, 헬스케어, 보험주 들고 계신 분들은 아주 기분이 안 좋으실 거예요. 왜냐면 저도 이제 제약주 몇 개 들고 있는 거는 계속 빠지더라고요. 1년 최저치. 왜냐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재선하려고 어떻게 하냐면 이 보험사들 규제를 때리는 겁니다.
왜냐면 보니까 유권자들이 이제 설문조사에 보면 가장 민감하게 여기는 게 1위가 물가, 2위가 의료비. 미국 그래서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병원비가 비싸서 아파도 병원 못 간다 이럴 정도로 워낙 병원비가 비싼데 그런 의료보험비 이런 것들까지도 보험사들이 이렇게 추가 비용을 숨겨놓고 나중에 우리 보험 가입할 때 약관으로 밑에 조그만 글씨로 숨겨놓잖아요. 뭐 이럴 경우엔 지급 안 한다. 뭐 이럴 경우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겠다고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면서 제약주 이제 헬스케어 이런 쪽이 약세 보였는데 돌아오는 제도 이게 좀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지금 제가 봤을 때 그 정도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거의 재선하려고 어떻게든 침체에 맞고 충격 막으려고 뭐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을 뭐 1,000조 원씩 찍어내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뭐 침체가 억지로 막는다고 되는 건 아니겠지만 일단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증시 또 긍정론들 리포트가 있어가지고 하반기 또 이런 인프라 투자 덕분에 제조업도 반등하면서 하반기에 상승 종목수가 많아진다 이런 리포트도 있어서 괜찮은 것들 위주로 카페에 업로드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월가조차도 상반기 다 틀리고 타이밍은 맞추기 정말 쉽지 않기 때문에 늘 느끼는 거지만 타이밍 어려우니까 이 수정 구슬 너무 정확히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좋아하는 주식이나 시장 지수 믿음 있는 주식을 분할 매수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요즘 영상 댓글 보면은 역시 미국 주식은 오르든 내리든 꾸준히 사 모으는 게 답인 것 같다. 타이밍 맞추려고 하는 것보다는 적립식 투자가 제일 마음 편한 것 같다 라고도 많이 남겨주시는데 저도 너무 공감드리고 저도 그래서 영상마다 많이 말씀드리는 편이고 저도 실제로 적립식 투자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노후 대비 목적 계좌도 있고 이렇게 목적에 따라서 계좌도 여러 개 분리해서 적립식으로 넣어놓으면서 투자를 하는데 요즘 보니까 이렇게 적립식 투자를 하면 또 다양한 혜택도 주는 증권사 이벤트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하고 있는 거 보니까 해외 주식 정기구독 챌린지라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적립한 투자금의 일부를 해외 주식으로 돌려준다던가 뭐 아니면 내가 골라서 투자한 종목의 수익률이 좋으면 또 상금도 준다든지 하는 식의 이런 혜택들 이벤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적립식 투자 하실 거면 이런 혜택들 뭐 이벤트 꼭 참여하셔가지고 혜택도 챙기시면 또 투자도 더 재밌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